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이제 모레죠. 23일에 도쿄올림픽 개막일에 맞춰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렇게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었지만 결국 오버가 됐죠. 의도적 오버였는지 의심스럽기 합니다만. 자, 문재인 대통령 올림픽 개막식 참석도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소속 공사의 망언, 일본 보수 언론을 통한 간보기, 떠보기, 한일 관계 개선의 해답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는 태도 등 여러 요소가 작용했겠지요. 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게 자초지종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수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 YTN 라디오 황출세 고정 코너 하시다가 갑자기 훌쩍 떠나셨습니다. 예, 저도 친정과 통화하는 기분입니다. 예, 거의 2달 돼 가시는데 어떻습니까? 국민소통은 잘 돼갑니까? 제가 민심수석이라는 각오로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을 시작했는데 예. 얼마나 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YTN 라디오를 통해서 국민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제 나름의 소통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일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 내린 그저께요. 청와대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예, 아무래도 좀 아쉽고 안타깝고 무겁기도 하고 이제 이렇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자, 양국 정부가 이번 이제 도쿄올림픽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를 두고 양국 간 이제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안에 대한 진전 그리고 미래 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것은 맞습니다. 예. 그 한일 관계가 파탄이 났다거나 결렬이 됐다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 어느 정도 조금씩 실무 협의를 통해서 이룬 진전들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담의 성과로 국민께 보고드리기에는 예.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조율의 막판에 불거졌던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웠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번 올림픽 계기가 아니더라도 예. 앞으로 양국은 지금까지 우호적으로 나눠온 또 진전해온 그런 어떤 그 성과 위에서 예. 다시 대화가 이어나가기를 바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 방금 말씀하신 지시라는 부분은 그 실무적 협상 계속하라고 하신 부분 이거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8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은 여전히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열어두고 실무적으로 계속 협상하라 이런 지시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는 예. 일본과 이 양국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기 때문에 예.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누구나 기본 인식은 같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런 자세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점은 변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나저나 그 청와대 참모들께서 문재인 대통령 일본 방문 그때 지난 19일 강하게 만류했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회담 실무 조율의 예. 그 성과들을 저희들이 이제 보고를 받고 판단을 하면서 정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또 희망을 가진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에 불거졌던 불미스러운 일 여기에 예. 국민 정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또 청와대도 사실 그 회의적으로 참모들이 분위기도 바뀌는 것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대통령께서는 최종적 보고를 받으시고 물론 여러 차례 보고를 받으셨지만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으시고 굉장히 아쉽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실 몇 차례 이렇게 하실 만큼 아쉬움을 표시하셨습니다. 예. 좀 만류한 이유는 짐작이 가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나저나 이 양국 간 그 실무 협의라든지 의전이나 경호 같은 준비들 다 됐을 텐데요. 좀 어쨌든 허탈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 예, 좀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공식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 이런 게 일본 언론으로 이제 막 미리 흘러나갔습니다. 보니까 아마도 일본 정부가 일부러 흘리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보통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간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일본 정부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글쎄 그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일단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한 적이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양국 관계를 건설적으로 발전시키는 회담이 조율되어 가는 과정에 공식 외교 라인이 아닌 특정 일본의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이런 행태가 전체 회담의 조율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을 이미 전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주한 일본 대사관 소속 소마공사 이 발언 관련해서요.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대응이 좀 이렇게 발빠르게 나오지 않았었고요. 경질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어제 저희 방송에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소마공사 경질 관련한 일본 언론 보도 잘못된 것이다. 이 팩트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호사카 교수의 지적이 맞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일단 일본의 한 언론이 경질 이야기를 이제 보도를 했고 그런 일본의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제가 국민소통 수석이 다시 관방장관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이것을 이제 공식적인 어떤 입장을 표명해 주기를 이제 요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관방장관의 발표에 보면 언급은 하고 있으나 유감을 표하고 하고 있으나 그 조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 정서상 수용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작용이 된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 문제는 일본이 약속을 한 것인 만큼 지켜보면 될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경질할지 안 할지 이거를 지켜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상황 여쭤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지금 계속 1,000명대인데 그리고 지금 간밤에는 보니까요. 그 상황을 보니까 지금 자정까지 합산하면 1,800은 안팎으로 치솟을 그런 상황입니다. 보니까 이 추세 지금 청와대에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정말 국민과 함께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지요. 아마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참모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대통령님께서 밤잠이나 제대로 주무실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고 국민께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국민,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 그리고 또 의료진, 공무원, 또 군인 이런 어떤 헌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비교적 다른 외국에 비해서 방역을 좀 잘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민의 고통을 이렇게 4단계 거리두기 격상을 하고 이러면서 또 그런 분들의 고통을 빨리 덜어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짧고 굵게 정말 4단계가 2주간의 거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리두기 격상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보통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말 짧고 굵게 이번에 한번 모든 것을 다 걸고 이걸 끝내보자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힘을 내자. 국민께 좀 송구스럽지만 그렇게 호소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정부도 정말 좀 우여곡절은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가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해부대 코로나 집단 발병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안이한 대처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 경미에 수용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사과 검토하시려나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군의 대처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이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 스스로 겸허히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한 날입니다. 그런 날 대통령께서 연거푸 국민께 사과를 하시는 것이 형식상 어떨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미 대통령께서 그런 마음으로 국민께 사과드리는 마음으로 임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일이 기왕에 발생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은 보고를 받으시자마자 즉시 공중급유가 가능한 수송기를 급파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가능한 한 전부 국내로 후송할 것을 지시하셔서 사후 대책은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아무리 백신을 우리가 접종하기 이전에 파병된 부대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더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예. 뭐 그런 어떤 질책의 말씀은 대통령께서 아마 본인 스스로에게 다짐하신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선 대통령은 이런 모든 조치를 다 끝내고 부모님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장병들을 완전히 잘 치료하고 예. 그리고 다른 부대에 이런 일이 없는지 또 살피고 다 대책을 세운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필요하시다면 또 대통령님이 말씀하실 대통령의 시간은 따로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짧게 여쭙겠습니다. 유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그 영수회담 어떻게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 뭐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렇게 그 당정청 협의회 뭐 그런 것들을 가동시키고 성사시키기 위해서 물밑으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면 아마 되겠습니까? 지금 그 국회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예. 좀 뭐 다음 주 뭐 이렇게 좀 빠른 시간 내에 네네.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예. 또 각 당의 사정이 또 있는 만큼 어떻게 조율이 될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빠르면 다음 주 안에 성사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었습니다.